안녕하세요. 김선일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이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요거 한번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5대 부자의 총 15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해요. 노후소득 보장 강화, 세대 형평,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개선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씩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 관련해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뭐를 추진하겠다, 검토해 나가겠다, 뭐 현행 유지하겠다, 조정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내용이라서 사실은 볼 게 별로 없긴 합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고령자인데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국민연금을 지급해 주는 금액을 줄이는 제도가 현재 있는데 이걸 폐지를 추진한다는 거예요. 너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국민연금 받지만 그것만으로 노후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도 연금을 받는 순간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연금액을 줄여버리겠다고 하니까 노동 의욕 자체가 안 생겨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이건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되게 안타깝고요. 더욱이나 이 밑에 줄에 보시면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병행한다. 즉 영향 분석이 아직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뭐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안을 보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해석하기로는 정부가 의사결정해야 될 거를 국회로 떠넘겼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도 공감합니다. 구조개혁 논의를 해야죠. 구조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검토하겠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의견 수렴을 언제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내용들이 많고요. 구체화된 내용이 없어요. 두 번째 분야가 세대 형평인데 연금은 반드시 지급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법률에 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를 줄 건지, 정부에서 얼만큼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서 지급보장 명문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일 핵심은 재정 안정화죠. 지금 연금 개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된다라는 보고서가 연초에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연금 개혁을 해서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고 불안감을 없애줘야 된다인데 여기 원론적인 내용들만 계속 반복돼 있어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당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이 공론화를 통해서 구체화하겠다. 뭐 추진하겠다. 논의해 나가겠다. 언제까지 논의를 해 나가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미 안이 나와 있어요. 9월 초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안이 이미 나와 있어요. 보험료율을 뭐 단계적으로 12, 15, 18% 올리는 방안,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안, 그리고 기금 수익률을 이렇게 0.5, 1.0%포인트 올리는 방안 같은 거를 다 해서 제출을 했잖아요. 여기에 다 제출이 되어 있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다시 또 하고 있어서 되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국고 지원 확대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즉 재정 지원 안 하겠다는 얘기로 보여요. 그리고 뭐 논의해 나가겠다 뭐 이렇게 써 있고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연금에 투입하는 재정이 한 9.4% 정도 있다고 하는데 뭐 OECD의 절반 수준, 굉장히 작은 수준인데 이 돈이 국민연금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기초연금 쪽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기초연금이 이제 용어가 좀 이상한데 이게 연금이 아니라 공적 부조죠, 공적 부조. 그래서 저희가 연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받는 거 노령연금이죠, 노령연금. 이쪽에다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최저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한 원조 이쪽에다가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재정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거의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금 특유의 민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그리고 정부가 GDP 대비 1%를 연금에 지출하고 재정 지출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운용 수익률도 올리고 이 세 가지들을 하면 2,000조 원대 수준 유지하면서 100년 이상 연기금이 소진되지 않는다라는 계산을 이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저는 굉장히 이분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보험료율 인상하는 건 당연히 저희 국민들 부담이죠. 근데 지금은 국민들한테만 부담하는 그런 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안타깝고요. 재정 지출해서 정부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에서 이 운용 수익률을 개선한다.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얘기예요. 네 번째 분야가 기금운용 개선인데 기금 수익률을 1% 이상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전략적 자산 배분 권한을 이관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하나씩 보면 기금 수익률 1% 이상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미 나와 있는 보고서예요. 2024, 2028 국민연금 기금 운용 중기 자산 배분 안에서 제시한 목표 수익률이 5.6%예요. 보통 기금 운용 수익률 가정을 4.5%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1% 올리면 5.5%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보고된 내용이라서 자신 있게 숫자를 쓴 거예요. 이 보고서 전체에서 숫자가 나와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숫자를 썼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다시 쓰는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략적 자산 배분 권한을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황당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기존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이거를 소관하고 있었어요. 여기 위원들이 누구냐면 장관, 그리고 기재부 차관, 그리고 차관, 뭐 이사장, 그리고 사용자 대표, 여기 기업 사장님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 대표, 농어업인 대표, 자영업자 대표, 소비자 대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한 의논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여기에 뭐 금융이나 운용이나 뭐 이런 거에 연금 전문가가 없잖아요. 연금 전문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황당한 일이고 지금이라도 기금운용본부로 이관을 한다라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기금운용본부에서 이걸 꼼꼼하게 잘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다변화 관련해서 뭐 해외 투자 비중을 60%로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도 숫자가 나왔죠. 구체적으로. 근데 이것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2023년 8월 기준으로 해서 해외 투자 비중이 이미 51%예요. 15년도에 24%였는데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8년 말까지 60%로 확대하는 거는 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넣은 것 같아요. 지킬 수 없는 거는 넣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참고로 보면 올 여름 기준으로 주식이 한 50% 좀 안 되고 채권 39, 대체 16%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셨던 중기자산 배분안에 따르면 주식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마연골에 나와 있는 K홀레더를 보면 주식 채권 대체가 5대 3대 2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해외 연기금들 보면 주식 비중이 50%가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고 나머지가 채권 대체 투자 이렇게 거의 반반 정도 되어 있어요. 뭐 연기금마다 조금씩 성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런 식의 이 자산 배분 굉장히 많고 저 역시도 이번에 책을 쓰면서 혹은 제가 운용을 하면서 이런 거를 참고를 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K홀레더의 해외 비중은 70%가 넘죠. 굳이 국내에 할 필요가 있느냐? 국내에서 꼭 할 수밖에 없는 것들, 해야 하는 것들은 이제 하되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다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층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초연금 얘기가 나왔어요. 40만 원. 이게 대통령 공약이었죠. 그래서 저는 기초연금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사적연금 활성화 지원이나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논의하겠다, 뭐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 뭐 다 이런 식의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거나 시기를 제시한 거는 기금운용 관련된 거밖에 없어요. 자, 왜냐? 그거 이미 다 발표된 보고서에서 가져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나머지는 국회한테 넘긴 거죠. 네, 국회한테 떠넘기고 왜냐면 부담이 너무 많이 되잖아요. 국민연금 관련된 이슈가 정치적으로 내년 총선도 있고 그래서 떠넘긴 것 같은데 국회에서 과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전부 다 안 했어요. 연금 개혁을. 연금 개혁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저출산 고령화 누구나 다 아는데 국민연금이 고갈되도록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번 정부에서 그 3대 개혁 과제로 얘기를 했잖아요. 연금 개혁을.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또 넘기면 다음 정부에서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기대가 안 돼서 사적연금이나 잘 운영하면서 기다려 보면서 모니터링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